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위험하다 위험해 위험한의 종합판이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에 나와 있는 아파트인데요. 상당히 많이 위험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먼저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선순위 가등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등기라는 거는 어떤 물건을 가등기를 설정을 하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번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가져가는 뭐 일종의 미리 하는 등기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가등기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는 가등기 내용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등기권자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하게 비춰지거든요. 뭐 가등기권자가 예를 들어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면 근저당권자로서 근저당권과 비슷하게 그런 배당을 받는 그런 세입자가 될 수가 있고요.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선순위 가등기권자입니다. 이때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가등기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된다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본등기에 기해서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고, 중간에 있던 등기들은, 즉 가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온 뭐 가압류라든가 압류 또는 을구에 들어오는 근저당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권리들은 직권 말소에 의해서 전부 다 소멸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선순위 가등기의 경우에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거는 배당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되고, 후순위 가등기의 경우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소멸되니까요. 이 물건에 있어서는 선순위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012년 7월 27일 날 가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등기권자가 아무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매각물건 명세서에 등기에 관한 권리 중에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에 가등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이 가등기권자가 추후에 본등기를 하게 된다면, 내가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을 이전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가등기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낙찰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해버리면 소유권을 가져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등기권자가 가등기가 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등기권이 인수상이므로 이 물건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또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세입자가 있는데요. 세입자 김씨가 있는데, 김씨의 전입신고 일자가 2007년입니다. 2007년이다 보니까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됩니다.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인데, 보다시피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낙찰자는 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전액 인수를 해야 되는데요. 진정한 세입자라면 보증금을 당연히 인수를 해야 되고, 진정한 세입자가 아니라면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이제 물건을 좀 뒤져보니 과거에 경매가 진행했던 흔적이 있어서 좀 찾아보니까 이 세입자에 관련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세입자가 2000년도에 전입을 했고, 당시 경매에 나왔었던 흔적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배당 요구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2006년에 배당 요구하고 그 이후에 진입을 하겠지만 당시에는 보증금이 8,200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당연히 보증금은 또 올랐겠죠. 올랐던 금액까지 낙찰자가 전부 인수를 해야 되니까 정확히 이 얼마를 인수해야 되는지 세입자의 보증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이 물건 벌써 이렇게 가등기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가등기에 대한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있습니다. 이 물건은요, 대지권이 없는 물건입니다. 즉,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건물만 매각이라는 거죠. 건물만 매각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앞에 뭐 내용들이 나오긴 했지만, 분양대금이 미납된 상태로 인해서 대지권이 없고 건물만 매각이 돼서, 만약에 내가 이 물건을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건물만 낙찰을 받게 되는 거죠. 건물만 낙찰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토지가 있을 거잖아요, 바닥에. 이 토지를 그냥 공짜로 사용하면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어떤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분의 소유권 이전을 받는다면,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받는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는데, 이거의 경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이
건물이 일체형이었을 때에 관한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이 같이 합쳐져서 집합 건물로 나왔을 때 얘기인 거지. 이 물건처럼 토지는 처음부터 아예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서 토지 소유자 따로, 그 다음에 집합 건물 소유자 따로인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 물건을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게 되지만 건물만 소유하게 되고 토지는 소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나요? 토지분에 대해서 지료를 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 영원히 계속 내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이 아무래도 지료를 계속 내야 되는 물건이다 보니까 좀 안 좋은 물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하나의 물건에 가등기, 대항력 있는 세입자, 그 다음에 건물만 매각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권리들이 섞여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당연히 이 세 개가 전부 다 해결이 돼야 되겠죠. 즉 가등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로 인해서 소멸이 되면 안 되니까 가등기권자를 만나서 얼마면 가등기를 소멸시킬 수 있을 건지 이거에 대한 협의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으므로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보증금이 얼마 인수인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건물만 매각이므로 이 물건을 사더라도 평생 지호를 내거나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이 지분을 다시 사서 올 수 있습니다. 사서 완전한 집합 건물을 그 등기부를 만들든지 이렇게 세 가지의 일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물건은 입찰하면 안 되는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물건이 되므로 이거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 또는 이 내용을 아는 사람만 입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